지금부터 해드리고자 하니까 우리 경력이 출중하신 선배님들은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 초보분들은 이게 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통 낚시터에는 상류, 제일 얕은 곳, 중류, 그냥 중간으로 이제 뭐 상류가 1m다, 중류가 한 2m에서 3m권 되겠죠. 하류가 3m에서 4m권, 즉 하류가 제일 깊습니다. 이렇게 상류, 중류, 하류 수심층이 다 다르죠. 근데 기본 수심이 보통 평균적으로 1m에서 4m까지 수심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앉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 낚시를 할 때 채비의 안착이 매우 중요한데, 너무 예민한 찌맞춤으로 낚시를 시작하게 되면 바닥을 읽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닥을 읽어내기 위해 무겁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무겁게 시작하면 바닥에 장애물이 있는지 바늘로 봉돌에 달려있는 바늘로 바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치우키면 케미 딸깍, 케미만 나오고, 오른쪽으로 던지면 케미가 두목이 나온다. 자, 이랬을 경우 좌우가 다른 지형일 경우 어떻게 판가름을 하시냐면, 간단하잖아요. 케미가 잠겼다, 그쪽으로 경사가 진 거고, 케미가 찌가 두목이 올라왔다, 그쪽으로 이제 거기가 이제 둔턱 같은 느낌인 거죠. 거기가 뭐 우리 미끄럼틀로 따지면 위에인 거죠. 왼쪽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구간이고, 물론 이런 구간에 붕어들이 이렇게 유영을 하면서 노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로 좌측이 잠겼다, 우측은 두목 나옴, 그리고 그 우측은 다시 잠겼다. 그러면 찌는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무조건은 아니고, 저 같으면 여기 중앙 지점 이쪽에 세우죠. 왜냐면 좌우가 경사면이고 그 위가 둔턱이니까 이제 거기가 산 정상인 거랑 마찬가지죠. 이제 좌우는 경사면이고, 이제 저 같으면 우측 그 둔턱 이제 세 군데로 나눴을 때 좌측, 중앙, 우측, 이렇게 중앙이라고 해야겠네. 그러면 저는 중앙에 세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판단을 하냐, 좌측, 중앙, 우측이잖아요. 그러면 그 좌측의 좌측을 또 한 번 더 탐색을 해야죠. 똑같이 3이 쌍포를 폈다, 그러면 그 좌측을 또 봤을 때 똑같이 잠겼다, 그럼 거긴 평지인 겁니다. 똑같이 잠겼다, 그럼 그쪽은 평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평지면 저 같으면 중앙 쪽 둔턱 쪽에 하나 올리고, 좌측, 바로 좌측 경사면 쪽 그쪽에 하나 놓던지, 아니면 여기 좌 쪽에 이 가운데에다가 좀 넓게 해서 가운데 쪽에 살리겠습니다. 찌를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쪽과 이쪽 이제 타고 올라가는 쪽 하나, 왼쪽은 평지형, 이렇게 쌍포를 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쌍포 말고도 다대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바닥을 짚어가면서 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일단 채비가 무거워야 됩니다. 바닥에만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만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중간에 이제 바닥 지형에 수초, 뭐 물풀 같은 거,
그런 게 자라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봉돌이 내려가다가 그 잎사귀에 걸려서 안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걸쳐서, 예를 들어 수입에 같은 걸 쓰게 되면 거기에 걸쳐서 그냥 그게 바닥인 줄 알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 이제 떡밥 달고 던지면 잠기겠죠. 그걸 뚫고 내려가니까. 그러면 피곤하다 이거예요, 낚시할 때.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낚시를 할 때 첫 번째로 바닥 지형 파악, 그리고 장애물 파악. 지형, 그렇죠. 지형이랑 장애물은 다른 거죠. 이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무겁게 해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말씀드린 바닥을 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심에 따른 수압과 대류 현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수심에 따른 대류 현상과 수압을 이겨내야 돼요. 그 물속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닥을 파악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채비 안착이 우선시 돼야 해요. 그래서 무겁게 하죠. 근데 집어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집어할 때 고부력에 예민한 찌맞춤을 하면 떡밥 비중이 무겁다 해도 내려가는 하강 속도가 무거운 찌맞춤을 한 것보다 늦죠. 물론 집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바닥에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큰 그 차이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깊은 곳에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너무 예민하게 찌맞춤을 하면 대류의 속수무책으로 흐른다. 찌가 흘러가겠죠. 그럼 또 무겁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반복되냐면, 찌가 흘러서 무겁게 하면 나중에 찌맞춤 의심해요. 근데 이거는 좀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게 환경에 따라 틀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 대류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있다가도 사라져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찌맞춤을 조정해줘서 다시 낚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초반에 집어해야 되잖아요. 집어를 위해 무겁게 하셔라. 근데 이거는 양어장에 좀 많이 합당한 이유겠죠. 두 번째 이유는 보통 양어장이 수심이 깊으니까. 그리고 뭐 노지에서도 강계 낚시나 수심이 깊은 곳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무겁게 안 해도 잘 내려가긴 해요. 그리고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기준점을 잡기 위한 겁니다. 이건 기준점, 찌맞춤의 기준점을 똑같이 해놔야 나중에 뭔가 시행착오를 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부제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붕어 패턴을 찾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날 붕어가 좋아하는 거, 입질, 유형 다 다릅니다. 이거는 지형에 따라도 달라요. 지형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일단 그렇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예민한 찌맞춤은 낚시를 하는 과정 중에 바닥이 평지고 매우 깨끗하다면 입질 패턴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끌고 가는 애도 있고 뭐 빠는 애도 있고, 그건 붕어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다 너무 변수가 큰 거죠. 지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붕어 마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붕어들이 집어가 돼서 경쟁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패턴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어떤 게 답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날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이 무겁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날그날 입질 패턴이 다르고 바닥도 평지인데 찌 올림이 근사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끌고 갈 수도 있고 끌고 막 빨았다 올렸다 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초보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게, 찌에 문제가 있나? 찌 맞춤에 뭐가 잘못됐나?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보통 하실 거예요. 정말 그냥 대충 그냥 에이 던져놓고 그냥 기다리지 뭐 이런 스타일이라면 분명히 뭐 그렇게까지는 뭐 피곤하게 안 하시겠지만,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의심할 거예요. 궁계일학 성 대표님께서도 뭐 채비에 대해 믿어라, 찌맞춤에 믿어라 하지만 믿지 못하고 조금 변화 줬는데 그게 대박 먹힐 때도 있거든요. 그걸 몇 번 경험한 사람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심이라기보단 확인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초반부터 예민하게 해놓으면 선택지가 두 가지예요. 더 예민하게 혹은 무겁게. 이게 지금 가벼워서 그런가 무거워서 그런가,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근데 초반부터 무겁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못 올리면 저 무거워서 그렇다. 빨면 바닥이 내가 모르는 지형이 뭐 있나?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계속 끌고 가거나 깔딱깔딱 아주 미세하게 깔딱깔딱 거린다. 무조건 무거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 얘로 캠이 수면 일치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봉돌을 깎아서 케미가 절반 정도 노출되게 조정. 그냥 일방통행이다 이거예요. 그 패턴을 보고 조금씩 가볍게 조정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미 뭐 조력이 상당하신 선배님들은 이게 진짜 뭐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선배님들한테 이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초보분들께서도 그냥 되게 단순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단순한 겁니다. 보통 옛날에는 평균적으로 그 찌맞춤을 수면이랑 일치하게 했어요. 이것도 표준 찌맞춤이에요. 근데 지금 보통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찌맞춤이 케미 딸깍이잖아요. 케미 딸깍. 한몫 내놓고 예민성 확인 후 쉐링 추가해서 딸깍. 아주 예민한 채비. 이게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옛날처럼 케미가 수면에 일치한 건 엄청나게 무겁다고 느낄 거예요. 그건 저도 그러니까. 저 또한 그래요. 엄청 무겁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차라리 일방통행을 위해, 또 시간을 절약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바닥을 파악하고 장애물을 파악하고 지형을 확인하고 이런 거에 더 좋은 점이 있는 게 바로 무겁게 초반에 무겁게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겁니다.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당시 상황에 맞게 맞춰가는 낚시를 하면 결과는 나옵니다. 그 결과를 내가 딱 얻어냈을 때 그 느끼는 성취감은 정말 굿. 아주 좋아요. 아주. 이런 식으로 저는 낚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채비도 쓰고 해봤고, 또 지금 한 몇 년간 제가 원래 처음에는 모노 쓰고 세미 플로팅 쓰다가 이제 다대 대물 낚시 하면서 카본을 쓰는데, 카본도 답이 없어요. 정말 정말 어려운 게 카본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이 바뀌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저처럼 복잡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상은 무겁게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굳이 제가 끄집어서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쁠 건 없다. 하나 있습니다. 귀찮은 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예민하게 하고 안 나오면 그런갑다 하고 그냥 낚시 하는 게 제일 속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우리 한창 막 불타오르는 우리 초보님들, 일단 무겁게 시작해서 바닥을 찾고 지형을 확인하며 또 장애물을 확인하고 깊은 수심에서도 안정적으로 봉돌을 바닥에 안착시키는데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면서 낚시를 시작하고 조금씩 변화를 주신다면 분명히 똑같은 낚시지만 더 재밌는 낚시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제가 말할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초보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신 우리 조사님들께서 이런 뭔가 저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저는 오로지 그냥 예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민하게 하고, 그러다 안 나오면 무겁게 해보고, 그러면서 시간이 엄청 많이 할애하거든요.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렇게 되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갈래길을 두지 말고 그냥 일방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그게 차라리 더 변화를 주더라도 덜 귀찮고 덜 헷갈리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랐지만 그래도 잘 알아서 좀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데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